자, 요즘 너무 기댈 곳이 없죠.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워낙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보니까 시장 불안감이 커지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뭐 일부 소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워낙 낮아져 있어서 오히려 서프라이즈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일부의 기대감도 있기도 하고요. 과연 3분기 어닝 시즌 어떻게 전망해야 되는지 이분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렬 산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시장 현상은 왠지 더 안 좋게 나올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3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시장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미국도 이제 달러 강세가 별로 수출 기업한테는 IT 빅기업, 빅텍 기업들이 수출 익스포저가 좀 있잖아요. 애플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그렇고 다른 회사도 그렇고 그래서 수출에 관련된 회사들은 실적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미국 내수에서 그래도 미국의 컨슈머들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소비력이 좀 남아있는 내수 중심 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주식은 그래도 주가가 좀 같이 빠졌더라도 반등의 여지를 좀 먼저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같이 보이고 있어서 빅텍하고 내수하고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고요. 오늘 이번 주에 많이 발표됐지만 그 금융주는 전체적으로 조금 부진한 그런 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예상보다는 조금은 낮은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좀 수출 안 하는 기업들 미국에서 그런 기업들의 눈이 좀 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미국 보험주 같은 거,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이 막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사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뭐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AMD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번 실적 시즌에 어떤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AMD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IT의 대명사인 PC 시장의 어떤 그 인디케이터가 알려지는데 그때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 많이 빠졌죠. 10%, 13% 이상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관련되는 마이크론,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안 좋고 당연히 이제 그 PC 관련되는 인텔한테도 안 좋고 다 안 좋은 거죠. 주가도 많이 빠져서 10배 PER은 아마 10배 중반, 초반 이렇게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10배 중반이니까 밸류에이션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면은 얼추 대충 이제 적정한 수준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거가 필요한데 총매제가 근데 문제는 트리거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PC는 워낙 과거에 작년 재작년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도 PC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상 빠진다고 그러죠. 초반에 마이너스 9%에다가 글로벌에 마이너스 13%, 1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로 올라가느냐. 그런 이제 매크로 관련되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와이즈 봤을 때는 AMD가 인텔하고 마켓쉐어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뒤지지 않고 그다음에 뭐 DDR5 관련되는 뭐 칩도 먼저 내놓고 이런 거 봤을 때는 그 자체의 펀더멘트만 본다면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에서의 PC라는 걸 봤을 때는 좀 이따 말씀 매크로화에서 반도체 주식이 어떤 스테이지를 밟아가면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총매를 바로 찾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나이키는 어떨까요, 그러면? 나이키는 조금 다르죠. 이제 나이키는 이제 해외 많이 판매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영향을 받아서 나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 많이 부진했다. 경쟁한테 좀 마켓쉐어를 좀 잃은 것도 있고 달러도 강세가 안 좋았겠죠. 근데 내수 북미 지역의 내수에서는 시장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조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이따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의 효과가 아직은 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북미 자체 스포츠 시장은 괜찮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해외보다 나니까 이 부분이 한 부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이 아까 당연히 PC 중심의 AMD보다는 높겠죠. 그래서 많이 내려왔지만 그래도 20배 한 중반 정도에서 일단 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일단 폭은 많이 안 뛰어도 이런 것이 안정화된 게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지만 내수를 기대고 있는 이런 주식들은 안정을 조금 더 먼저 찾을 수 있어서 모르죠. 나중에 무슨 PC가 엄청나게 수요가 오면은 AMD가 나중에 뭐 50% 100% 오르면은 나이키는 그때 5% 10%밖에 안 오르겠지만은 지금은 뭐 5% 10% 15%도 매우 중요한 그 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이키 같은 주식이 AMD보다는 더 선호되는 것이 맞는 지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지나가면서는 안정화되는 거죠. 네네. 지나가는 과정이 지금 몇 주 더 남은 거잖아요. 짧게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 정도, 네네. 길게는 한 5주 정도 남은 거니까 이제 반은 아니고 한 30-40%온 거니까 센티먼트적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2일 날 FOMC 미팅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들이 좀 눈에 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AMD보다는 좀 안정적인 걸 봐야 되는데 시장이 갈까 말까라는 걸 바로미터하는 거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IT 중에서는 당연히 애플, 네. 그다음에 오늘 뭐 기사에 나오는데 10월 25일 날 그 VR 헤드셋 메타 퀘스트 프로를 네, 내온다고.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신제품 나오는 메타. 근데 그거는 광고도 연결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워낙 시가니까 자동차에서 테슬라 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쪽에서도 실적 자체로는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메타는 오늘 메타 퀘스트 프로를 나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장에서 4% 정도 빠졌거든요. 네네. 아직까지는 조금 광고 시장하고 지금 만들고 있는 메타 퀘스트 프로건 뭐 그 메타 플랫폼이 그런 거 말고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하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컨설이 되기 때문에 메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 애플은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애플이 이제 실적이 아마 28일이니까 네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랑 비슷한 네. 시기인데 그때 아마 실적이 발표되면서 특별히 지금 암울한 전망을 내놓지만 않는다면은 그때 기점으로 애플이 안정을 찾아가면은 아마 삼성전자나 그런 주식들도 그 비슷한 흐름을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애플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메타는 10월 25일 날 메타캐스트 진짜 실물 나오고 27일 날 실적 발표됐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테슬라는 뭐 트위터라든지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거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컨센서스 PER로서 한 40배 정도 되니까 더 빠져도 할 말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전체적으로는 뭐가 됐든 간에 그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3번 연속으로 0.75% 올렸는데 그 임팩트가 나오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6개월에서 9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 임팩트 나오는 게 9월 달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임팩트 조금 보이고 9월 달부터 나오는 임팩트 영향이 즉 소비자들이 또 돈을 얼마나 네네. 빼서 소비를 안 해서 PC 수요나 아니면 또 외식이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9월에서 내년 한 3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임팩트가 보이는 거죠. 네네. 사람들은 미리 반응하니까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주식에 대한 포지셔닝을 새로 잡든 버리든 이렇게 할 텐데 그 상간에 10월, 11월에 FOMC 미팅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압축은 하지만은 더 이상의 뭐 투매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진짜 압축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압축하면서 예전에는 제가 한 3주, 4주 전에는 그 현금 비중을 50%, 70%까지 넓혀놔 사야 된다면 지금은 이제 50% 이내로 네네. 현금 비중보다는 투자의 포지셔닝을 가져갈 준비를 모색하는 단계를 진입하는 것이 맞다. 아직은 투자를 100%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현금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서 50%, 3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향후 한 달 내로 준비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점이 애플,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는 10월 말 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한번 짚어주세요. 워낙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반도체 투자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언제쯤 반등을 하게 되느냐 이걸 지금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이제 지금은 퍼스트 스테이지인데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에요. 네네. 삼성 하이닉스의 예를 가는 건데 결론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는요 시장보다는 아웃퍼폼합니다. 네네. 시장보다는 아웃퍼폼.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더 좋거나 덜 빠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많이 빠졌는데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이나 투자 결정을 이제 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발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가가 바닥을 찾아가 나오는 시점이 지금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그 정도까지. 예, 그리고 매크로가 좋으면 조금 일찍 반등할 수도 있고 네네. 왜 전제는 14년 전에 그 금융위기만큼의 적자 가능성은 낮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갈 것이고 뭐 하이닉스가 먼저 튈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그 중간에 10월에서 내년 1분기까지 똑같은 건데 금리 인상에 영향이 있으면서 그 우리 반도체를 감산하거나 투자 축소하면은 컨슈머 PC를 만드는 회사들이 반도체를 언제 살까라고 이제
이 재고 조정의 효과가 그쵸. 있거든요. 재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그것이 마무리되는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거든요. 네. 그게 내년 1분기까지가 세컨 스테이지, 재고 조정 기간. 이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네. 주가가. 그리고 마지막은 지금 오픈 퀘스천인데 매크로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내년 봄이나 여름 사이에 잡힌다면은 네네. 그러면 그때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단계를 하고 맨 마지막에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했으니까 네. 내년도 하반기 어느 시점에 반도체 수급 자체가 좋아지면 주가는 많이 뛸 거예요. 그때는 사실 이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뒤에 지금은 조금 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약간 긍정적인 거를 지금부터 조금씩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될 것인지까지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김장렬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